만약에 나와 똑같은 조건에서 인생을 시작한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이 바로 이 기묘한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한국 현대문학의 걸작 양귀자 작가의 소설 모순을 통해서 삶의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닥친 불행 앞에서는 그렇게 화가 나고 억울해하는 걸까요? 이 질문,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파트, 두 개의 삶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요,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모든 게 똑같았던 일란성 쌍둥이가 나와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단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어떻게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25살 주인공 안진진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참진 자를 두 번이나 쓰는데 앞에 성씨 안이 붙어서 참 되지 않다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이름부터가 이미 모순인 거죠. 작가가 이 이름 하나에 소설의 주제를 다 담아놓은 셈이에요. 여기 진진의 어머니와 이모, 두 자매의 삶이 정말 극과 극으로 펼쳐집니다. 어머니는요,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서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양말을 팔면서 살아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삶이죠. 반면에 이모는 부유하고 안정적인 남편을 만나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는 누가 봐도 편안한 중산층의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 삶은 어쩐지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마치 고요한 무덤 같다고 묘사됩니다. 똑같이 태어난 두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 어머니와 이모 세대가 겪었던 모순적인 삶이 그대로 딸인 진진에게 되물림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두 사랑 사이의 선택에서는요, 진진이가 마치 엄마와 이모의 삶을 그대로 빼닮은 두 낭자 사이에서 어떤 고민에 빠지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진진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안정적인 직장에 모든 걸 계획하는 남자, 나영규. 딱 봐도 예측 가능한 삶이죠. 다른 한쪽은 가난하지만 열정이 넘치는 사진작가, 김장우.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왠지 가슴 끼는 삶이에요. 안정적인 현실이냐? 불안하지만 짜릿한 꿈이냐? 진진은 과연 어떤 길을 택하게 될까요? 늘 가난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자란 진진에게 김장우가 보여주는 그 열정적이고 즉흥적인 삶은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너무나 매력적인 세계였을 거예요. 그래서 진진은 이 예측 불가능한 떨림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믿게 되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 파트, 무덤에서 온 편지는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었던 공식,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이 곧 행복이라는 그 믿음을 아주 처참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들이 보기엔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완벽한 삶이잖아요. 부족한 거 하나 없어 보이는 그 평온함 속에 도대체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완벽한 삶을 살던 이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의 첫 문장입니다. 이모가 남긴 이 문장은 정말 우리 머리를 한 대 세게 치는 것 같아요. 그녀의 고통은 무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 아무런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평탄해서 어떤 우여곡절도 기억할 만한 사건도 없는 삶. 작가는 이걸 부피가 없는 삶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딱 맞는 말이죠. 결국 우리는 이 소설이 던지는 가장 충격적인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졌던 이모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기 언니의 삶을 부러워했다는 사실. 이모 눈에는 매일이 전쟁터 같았던 그 시끄러운 언니의 삶이야말로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결코 지루하지 않은 진짜 살아있는 삶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진진에게 그냥 슬픈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과 행복 그리고 사랑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계기가 되죠. 네 번째 파트, 불행을 선택하다.
에서는 진진이 이모의 비극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또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열정적인 사랑. 김장호의 곁에서 진진은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나 아끼는 김장호 형제의 모습에서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망가뜨렸던 자기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의 그림자를 봤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진진이 고통스럽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도 불행하지만 너무 과해서 모든 걸 삼켜버리는 사랑 역시 부족한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진진이 이모의 죽음으로부터 배운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삶은 행복이라는 한쪽 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만큼이나 불행도 꼭 필요하고 이 양쪽을 모두 겪어봐야 비로소 온전한 삶이 완성된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진진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주 역설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첫째, 자기가 평생 겪어온 불행은 오직 가난하고 시끄러운, 즉 어머니의 불행뿐이었다는 걸 깨닫고요. 둘째, 모든 걸 가졌던 이모의 삶 역시 무덤 같은 평온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불행이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용기를 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낯선 불행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결심해요. 진진은 자신의 선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남자, 나영규와 결혼하는 것. 이건 뜨거운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다른 쪽면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이모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그 무덤 속 같은 평온이 도대체 어떤 건지 내가 직접 겪어보겠다는 거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한 여자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순의 지혜라는 마지막 파트를 통해 작가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을 선물합니다. 작가는 말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서로의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과 당신이 겪는 불행이 결코 영원하거나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운명의 동전이 딱 한 번만 뒤집히면 언제든 당신이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설 모순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무언가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삶의 이 양면성을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 행복을 알려면 불행을 알아야 하고 빛을 알려면 어둠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이 소설이 던진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애써 외면하고 있는 여러분 삶의 또 다른 이면,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 위에는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